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유튜버 친절한 흉부외과 동주시를 운영하고 계시는 서동주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고 네. 평범하게 이제 공직 생활을 하고 있는 흉부외과 전문의 서동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일단 유튜버로 소개를 해드렸지만 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영상을 몇 개 봤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저희가 사실은 먼저 보여드리려고 했던 영상이 그 앞부분 영상이 아마 선생님께서 올리신 그 영상 중에 일부를 보여주려고 했었어요. 보니까 저는 비인기과 의사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일주일 전에 따끈한 영상이 올라왔었는데 네네네. 네, 확실히 이제 응원 댓글도 많이 달렸고요. 네네. 또 흉부외과다 보니까 더 참담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이제 현재 이제 의료 상황에 대한 이제 비인기과, 기피과라고 알려진 이런 과로서 이제 생각을 조금 담담하게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응원 댓글을 주셨는데 또 반면 또 많은 이제 그렇지 않다. 지금 현재 뭐 정책이 옳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이제 사실 이제 댓글들을 많이 다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반대 측은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저희가 맞아. 그리고 제가 소개를 깜빡했네요. 네. 제 옆에 오늘도 함께 해주셨어요. 오늘은 좀 더 화사하게 입고 오셨는데, 네, 동국대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이경민 선생님도 오늘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께서 그 키라.0md 인스타 계정으로 DM을 보내주시면요 중간중간에 저희가 질문을 받아서 서동주 선생님께 질문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행을 해보면요, 맞습니다. 비인기과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도 궁금한 게 인기과, 비인기과 이렇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네. 뭐 어떤 과목이 인기가 있는 건가요? 이게 비인기과, 인기과 이렇게 기준을 나눈다는 게 참 좀 씁쓸한 현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기준을 나눌 때 보통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뭐 편하고 뭐 수익이 좀 잘 나는 과들이 보통은 인기과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반면에 힘들지만 뭐 수익도 조금 어렵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처우나 이런 안정성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과들이 보통 이제 비인기과라고 분류가 되고요. 이제 인기과들은 뭐 트렌드가 조금 있는 편인 것 같은데 뭐 전통적인 뭐 인기과들은 뭐 피한성이라고 하는 뭐 피부과나 안과, 뭐 성형외과, 네. 뭐 혹은 뭐 정형외과는 뭐 항상 안정적으로 인기과였던 것 같고요. 네, 어제 정형외과 선생님 오셨죠.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안정적이고 뭐 또 사실은 조금 뭐 수익이나 이런 것들도 다른 과들보다 괜찮은 이제 과들이 보통 인기과라고 분류되죠. 그렇다면 비인기과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전통적인 비인기과라고 하면 트렌드라고 안 하시네요, 이번에는. 네, 전통적이죠. 뭐 항상 바닥이었던 과 중에 하나가 저희 뭐 흉부외과나 뭐 외과나 이런 분들, 혹은 뭐 산부인과나 최근엔 또 소아과 뭐 이런 부분들, 출산율도 저하되고 이래서 아이들도 적어지니까 이런 부분들이 비인기과로 좀 분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비인기과 선생님도 그렇지 않나요? 네, 응급의학과는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원래는 비인기과였죠. 이제 밤을 새야 되고 항상 어떤 응급한 상황을 마주해야 되고 이제 그런데 정책적인 차원에서 응급의학을 좀 이렇게 서포트 해주는 기회가 있었고 그때 잠깐 인기과처럼 이렇게 됐다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정책적인 해소가 되고 다시 또 다른 문제들이 불거지고 하다 보니까 그 이제 근무의 강도나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다시 부각되면서 약간 하향세를 가고 있는 인기과와 비인기과를 넘나드는 그런 과입니다. 그런 네네. 그러면 정통적인 이제 비인기과를 하고 계신 네네. 이 흉부외과 그렇죠. 선생님, 네네. 어떻게 흉부외과 좀 지원하시게 된 겁니까? 사실은 뭐 저는 뭐 딱히 어떤 과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뭐 의사를 이제 뭐 면허를 따고 그러니까 했던 건 아니고요. 뭐 대학 시절에도 특별히 무슨 과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은 아니었는데요. 저 같은 케이스는 이제 인턴을 하면서 수술들을 보고 내가 여기서 일을 하면 정말 잘 할 수 있겠구나, 재밌게 일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을 했던 케이스예요. 그래서 뭐 엄청난 사명감을 가지고 사실 지원했던 건 아니에요, 솔직히. 하지만 정말 수술이 재밌어서
지원했던 케이스고요. 네. 뭐 그 뒤에 인기과든 비인기과든 그런 것들은 제가 보통은 뭔가 지원할 때 앞만 보고 가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옆에서 뭐 했던 얘기들은 하나도 안 듣고 지원했던. 네. 그렇다면 경우죠.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 막, 음. 저 그럼 흉부외과 해도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 강하게 추천하십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진지하게 뭐 조금 고민을 해봐라 라고 얘기는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곧 있으면 은퇴하는 시점이 오긴 올 거거든요. 오고 어느 정도의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서 자리가 생길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하지만 이제 미래 뭐 지향적인 측면에서, 뭐 진로적인 측면에서 다른 과보다 사실 진로를 선택하는 폭이 조금 제한되는 부분은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군대 전역할 때쯤 엄청나게 고민을 했거든요. 제가 뭘 하고 진로를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 엄청 고민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그 친구들도 같은 고민을 할 게 사실 뻔할 것 같아서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라 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추천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렇게 질문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그 영상에서도 의사 파업하는 이유인 듯 이제 얘기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네네. 그 의대 적은 확대, 뭐 이런 공공의대 설립이 이런 기피과를 해소할 거다, 문제를 해소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정부에서 의사수 부족을 얘기하는 부분이 제 생각에는 절대적인 의사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네. 저희가 알려진 필수과라고 하는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개념의 이제 의사수 부족이 더 정확한 의미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리고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지역 의사 제도를 정립한다 그래서 이게 해소될 거냐라는 문제인 거죠. 근데 지금 제가 느끼기에 전공하는 기피과를 지원하는 전공의 숫자가 부족한 거지, 기피과를 전공한 전문의 선생님 숫자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진 않거든요. 전문의를 하고 있지만 본인이 원하는 수술이나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이제 다른 일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인원만 늘린 정책을 하게 된다 그러면 사실 기존 인력은 버리겠다는 의미인 거고, 그리고 그 인력이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나와서 정말 정부가 원하는 그 기피과 혹은 필수과 인력으로 남아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냐 하는 문제인 거죠. 네. 그리고 이 공공의대가 신설돼서 그러면 이제 학생들에게 기피과를 어떻게 보면 강제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희가 과를 선택할 때도 6년 동안 의과대학에서 교육을 받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선생님들은 단순히 사실 학생으로서 배우기 때문에 그 과에 대한 지식이 거의 사실 잘 몰라요. 모르는 상황에서 면허를 따고 인턴이라는 수련 과정을 겪으면서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과를 정하게 되거든요. 그런 과정을 정해도 전공하는 선생님들이 중도에 이탈하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이런 상황인데, 그것을 수험생 입장에서 사실 입시 과정에서 선택을 하게 한다, 이런 것은 당연히 조금 불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지금 또 질문이 들어왔나요? 네, 이거는 개인적인 궁금함인데요. 제가 수련을 해보면서 느끼는 게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 때 이제 그 과에 대해서 알 수 없이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기피과를 강제했을 때 만약에 이게 내가 원해서 선택한 길이 아니라 그냥 강제되어서 흉부외과 전공의를 하는 거라고 친다면 4년을 버틸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시는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정말 자기가 하고 싶어서 선택을 하더라도 이게 전공 과정에서는 굉장히 좀 모든 전공의 선생님들은 힘드세요. 힘든 과정인데 그거를 버틸 수 있는, 사실 뭔가 의지할 수 있는 자기의 꿈이 있던지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분명히 기피과를 입시 과정에서 지원하게 하면
그것은 본인의 꿈을 가지고 지원한다기보다는 단순히 입시 성적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실상을 보게 된 그 학생들이 어떻게 그걸 버틸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죠. 뭐 그냥 단순히 버틸 수는 있는데 그렇게 버텨서 생긴 의사가 제대로 된 의료 인력으로서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있고요. 단순히 그냥 의사 면허를 가진 그냥 의사 선생님으로만 뭐 생활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저희한테 필요한 거는 정말 적극적으로 의료 인력으로서 필수 인력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이제 뭐 서전이고 메디컬 닥터고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활용할 사실 여력이 뭐 얼마나 활용을 할 수 있을지는 뭐 장담할 수 없죠. 네, 제가 알기로도 이 그러니까 중증 필수 의료 분야가 고되고 힘들고 또 그런데도 보상은 너무 적고 그래서 그렇죠. 기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근본적으로 이 기피과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좀 필요할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의료 수가 얘기를 항상 말씀드리는데요. 의료 수가가 그런 필수과 같은 경우에는 그 건강보험이나 그런 의료 수가에 의존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의료 수가가 낮으면 그만큼 수익에 있어서 낮아지고 그러면 당연히 병원 측면에서는 수익이 낮기 때문에 그런 필수가에 지원하는 게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가를 정말 정상적으로 사실 맞춰주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뭐 그리고 필수가에 대해서는 뭐 지원을 해주시면 좋죠. 근데 그런 지원하는 정책 자체도 되게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들도 많고 중간중간에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다가 중간에 지원이 끊기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중증 의료센터 같은 경우도 제가 아는 선배 같은 경우에도 일을 잘 하고 있다가 갑자기 지원이 끊겨서 인력을 빼게 되고 그러면 업무 환경은 점점 더 나빠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면서 뭐 수익률이 낮아지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또 임금 삭감이 더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버틸 수 없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희생만 강요하면 지금 희생만 강요한다 그래서 그 일을 평생 하기에는 되게 힘든 부분이 있겠죠. 네. 선생님께서 흉부외과 의사로서 흉부외과에 정말 가장 필요한 것, 뭐 이것 때문에 정말 힘들다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진로 고민을 할 때 제일 조금 힘들고 고민했던 부분이 네. 조금 제 자리가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본인이 가고 싶어하는 자리가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죠? 저는 이제 왜냐하면 기피과는 사람이 부족해서 더 많이 뽑아야 되지 않을까요? 병원 입장에서는 네.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부족해요. 부족하게 되면 네. 그만큼 인력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줄인 인력으로 운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만큼 사실은 필요한 인력이 4명이라 그러면 4명을 뽑아서 운영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2명만 뽑아서 운영을 하고 나머지 2명은 없는 상태에서 운영을 하게 되고 이런 상태에서 운영하면 나머지 사실 인력은 굉장히 과부하가 걸리겠죠. 그게 버티지 못하고 그러면 그 자리는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제 필수 의료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보상이 적고 지원이 적으니까 부족하고 줄일 수밖에 하니까 없는데요. 사실 이제 견디는 게 조금 힘들죠. 그러니까 이 부분의 문제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저도 이제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가끔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대형 병원으로 환자분들이 많이 쏠리는 현상도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뭐 지방의 의사가 부족하다, 뭐 서울로만 의사가 몰린다라고 하지만 지방의 의사가 부족한 이유는 다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뭐 지방의 병원 운영이나 의사 인력 처우나 이런 부분들이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의사 수를 막연히 늘린다는 거에 그치지 않고 사실 그런 우려도 있어요. 의료의 질은 떨어질 거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당연한 측면이죠. 그게 의사 수가 무작정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그 인력이 제대로 활용을 못할 것이고 당연히 그 의사 수가 늘어나는 만큼 의료비 지출은 늘어날 거고 만약에 지금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게 공공의료를 확대하고 공공재로서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이제 뭐 유럽 국가들, OECD 국가들에서 공공의료를 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이 공공의료가 잘 활용되고 있느냐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공공재료소 활용, 공공의료가 확대된다 하면 그만큼 서비스 측면에서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네. 사실 저희 국민들 자체가 환자분들 진료 오러 오면 저희 나라가 정말 진료가 빠르고 정확하고 그렇죠. 값싸거든요. 이런 의료에 되게 익숙해져 있다 보면 이제 간혹 그냥 개인 종합병원이나 민간병원을 이용하시다가 저희가 국내에 있는 이런 공공기관들이 있잖아요. 공공병원들을 가셨다가 오시는 분들이 하는 말들이 거기는 왜 이렇게 느리고 불친절하고 하냐 하는 게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게 우려스럽죠. 네. 이렇게 정부에서 이제 4대학 정책이라고 내놓긴 했는데 선생님께서는 가장 방점 찍고 싶은 부분이 있을까요? 뭐 이 부분은 좀 강조해서 의견을 좀 피력하고 싶다라던가. 뭐 현재는 뭐 무의미한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뭐 철회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저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제 전체적으로 좀 종합해 보면 그러니까 전공의가 지금 부족한 거를 가지고 뭔가 의사수를 늘리는 그런 색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실제로 전문의는 내가 그 전공의 때 배운 그런 것들을 이렇게 펼칠 만한 기회가 별로 많이 없고 그런 거를 이제 다 통합하지 않은 채로 의사수를 늘리면 지금 남아있는 전문의들한테는 오히려 좀 해가 되는 그런 정책이다 이렇게 이해가 좀 되고 그다음에 그런 지원도 기피과에 대한 지원은 사실 이제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되게 지원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국가에서 이제 끊임없이 계속 끊기지 않게 뭔가 이렇게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그 정책 중에 하나에 네. 그 전공의에게 기피과 전공의에게 왜 그 지원금 들죠? 네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지원금을 계속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네네. 그 지원금 뭐 까놓고 뭐 100에서 300 정도 그 사이에 월급을 더 준다고 해서 평생에 사실 전공을 전공을 선택하게 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은 들어요. 네. 그래서 단순히 그 지원금만으로 지원자를 늘린다는 것은 조금 뭔가 의미가 그렇게 크게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궁금한 게 또 이제 마찬가지로 저희 전공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항상 뭔가 기피과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제 좀 전공의한테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전공의 이후에 어떤 삶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을 해주시고 정책을 짜달라고 부탁을 보통 하는 편인데요. 맞아요. 왜 우리나라에서 정책이 나올 때 이런 식으로 기피과 하면 전공의가 부족한 과 왜 전공의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 짧은 단기간 안에 자꾸 정책이 만들어지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본 약간 이 부분 화남을 있으세요? 하소연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화남을 하소연하고 있어요. 네, 네. 정말 저는 그 현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막상 내가 4년 동안 그런 기피과 전공의라는 대우를 받고 그 다음에 나가서 그거 시선을 바라볼 때 정말 그런 막 떠오르는 해안? 이런 게 있으신지. 네, 사실 제가 네네. 뭐 선생님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전공의 생활하면서 제가 기피과라고 생각하고 뭐 비인기과라고 생각해서 위축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병원에서 전공의로 일할 때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그쵸. 약간 그런 이제 약간 파트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뭐 심장 수술하는 선생님이고 뭐 이제 흉부외과고 뭐 이렇게 응급상황에서 무슨 뭐 어떤 식으로든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자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자부심이 있었던 사실 의사로서 생활을 했는데 사실 결국에는 전문의를 이제 따고 나와서는 결국에는 같은 의사이고 취업을 준비해야 되는 의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단기적으로 정부에서 봤을 때는 계속 전공의 숫자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너무 이제 평협한 사고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의사가 계속 생산되고 전문 인력이 계속 생산되는데 이 인력에 대해서 향후 사실 10년, 20년에 이게 활용 방안을 생각해야지 단기간 뭐 몇 년, 3, 4년 사실 일을 하는 그 전공의만의 문제로 생각해서 단순히 전공의가 지원이 부족하니까 이거 늘려야 돼 이렇게 정책을 짜는 거는 조금
너무 편협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제도 그랬고요. 굉장히 진료 과목을 선택할 때 고심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시간도 필요하고, 그렇죠? 평생 사실 그 네. 과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럼, 이제 입학할 그렇죠. 때부터 내가 이 과를 정했어. 이렇게는 좀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입학했을 때 대학 들어가실 때 그러니까요. 그 과에 대해서 잘 알고 지원하셨나요? 잘 모르죠. 네. 전 특히나 잘 몰랐어서. 네. 단순히 의학과라고 하면 저는 들어가서 정말 다 배우는 줄 알았어요. 다 배우는 줄 알았고 네. 의대를 졸업하면 내가 배운 지식이 정말 단 줄 알았어요. 의사 면허 시험 볼 때 배우는 지식이 단 줄 알았는데 그렇죠. 그 지식은 굉장히 일부이거든요. 일부이고 맞습니다. 사실 20살부터 이제 또 새로운 진로 고민을 하기 시작하고 나를 알아보게 되는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그리고 저한테 이제 문의 주신 분이 저는 뭐 고등학생, 중학생인데 흉부외과가 의사가 꿈이에요라고 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많은데 속으로 이제 뭐 말씀도 드리지만 일단은 의대 들어가서 생각해 보세요라고 설명드리거든요. 하는 것처럼 생각은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자기가 의대에 들어가고 하면 거기서 또 생활하다 보면 또 보는 것들이 달라지고 배우는 지식들이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생각이 많이 바뀌게 돼요. 제 주변에서 저는 뭐 한 번도 그런 적 없지만 제 친구들 중에 흉부외과 외과 선생님 한다고 한 친구들 중에 실제로 흉부외과 한 친구는 한 명도 없거든요. 정말요? 다 바뀌게 되는. 아, 네, 거네요. 저도 네. 처음에는 외과가 하고 싶었는데, 네. 네, 그나마 좀 바꿔서. 그러거든요. 진짜 많이 바뀌어요. 많이 네. 바뀌고. 보통 그러면 인턴 할 때 딱 느낌이 오십니까? 뭐 그렇진 않아요? 근데 그때 느낌이 안 오면 그 이후에는 없으니까. 시간이 네, 없죠. 시간이 없으니까 네. 어떻게든 찾아내죠. 네. 살기 위해서 선택하는 네, 거. 살기 위해서 선택을 네, 해야죠. 알겠습니다. 또 어떤 뭐 질문이 들어왔나요? 네, 이제 실제로 이제 저도 이제 전무의 선생님이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지 이제 궁금해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다른 분들도 이제 수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또 계시는 곳이 2차 병원이다 맞아요. 보니까, 2차 병원에서도 뭐 장비나 인력 운용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곳에서도 심장 수술이 가능한지 이런 네, 거를 좀 궁금해 하시거든요. 실질적으로 심장 수술이 가능한 이제 병원들이 이제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운영하기가 네. 굉장히 힘들고, 제가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국내에서 사실 심장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들은 있지만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나는 뭐 심장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면 뭐 빅5에 있는 병원으로 갈 거야. 진료 예약을 했어. 라고 바로 말씀을 드리고요. 저한테도 지금쯤 나이가 되니까 굉장히 많은 전화들이 오거든요. 이제 조언도 구하기 위해서 오는데 모든 환자분들이, 그러니까 모든 저한테 연락 오시는 지인분들이 그래요. 나 어디 뭐 병원에 누구누구 교수님한테 진료받고 싶은데 예약이 2-3달 밀렸대 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사실은 대형병으로 다 쏠려 있는 상태에서 한 달에 한두 건 있는 심장 수술을 운영하는 게 병원 입장에서 운영하는 게 쉽지 않죠. 그리고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는 특히나 종합병원에서는 대학병원들이 사실은 많기 때문에 더 운영하기는 좀 쉽지 않은 편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으로 심장 수술 같은 장비가 많이 필요한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달에 한두 건 있는 케이스 가지고는 운영하기 힘든 부분들은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지방 부분들은 더 심하고요. 운영하기 힘들다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아까 질문 덜 읽으셨는데 페이가 네. 얼마냐고 물어봐요. 페이는 비슷하게 네. 받습니다. 비슷하게 받고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략적인 페이는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네. 비슷하게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왜 저희가 이제 수가 얘기를 할 때 어떤 구체적인 케이스를 하나 뭐 들자면 뭐 예를 들어서 개복할 때랑 라파로 할 때랑 이제 복강경을 할 때랑 비교하듯이 흉부외과에서도 뭐 그런 정말 수가가 너무 과하게 낮게 책정됐다 이런 예시가 있을지 궁금해 하시거든요. 이제 이게 상대적이긴 한데요. 저희가 이제 심폐기를 돌리고 하게 되는데 저희가 수가를 좀 봤을 때 저희가 이제 폐암 수술이나 이런 이제 하게 되면 조금 상대적으로 이런 비교를 하면 안 되지만 비교를 하게 되면 폐암 수술하는 수가가 저희가 이제 비만 대사 수술하는 수가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암 수술이랑 사실은 이런 수가가 좀 비슷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뭐 흉부외과 얘기는 아니지만 되게 충격을 받았던 게 제가 최근에 이제 뭐 최근은 아니지만 한 1년 전이긴 하지만 출산을 하면서 산부인과에서 계산을 하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 그 정도로 정도로, 네. 산부인과 수가는 정말 정말 낮게 측정된 부분도 있죠. 네, 말도 안 되는 높은 게 아니라 낮은 거였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낮습니다. 네. 그렇죠. 말도 안 되게 낮다고. 네. 저희가 근데 영상이 지금 다시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될까요? 됩니까? 아니면 그대로 이어갈까요? 아, 네. 저희가 아까 틀어드리지 못한 영상이 있어서요. 네. 지금 마저 보고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습해서 짜증나는데 모두들 건강관리 잘 하셔서 이렇게 여름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무거운 말이고 하지만 좀 알아주셨으면 영상 해서 보고 이제 흉부외과 얘기 뭔가 유튜브 얘기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4대학 의료정책에 관련해서 의료계의 입장을 여러 가지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그 중에서도 갑자기 또 질문이 들어온 게 하나 있는데요. 현재 2차 병원 근무 중인데 추후 기회가 된다면 혹 자리가 있다면 3차 병원에서 어려운 수술하면서 일할 계획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사실 매번 이제 생각은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수술들이 있고 사실 더 배우고 싶은 수술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 뭐 기회가 된다고 하면 뭐 언제든 사실 하고 싶다라고 매번 생각하죠. 매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2차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 혹은 뭐 저랑 좀 비슷한 연배의 좀 젊으신 선생님들은 비슷한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면 흉부외과 선생님들은 보통 큰 대형 병원을 가길 가장 희망하시나요? 무조건 이제 대형 병원을 가는 것보다는요, 저한테 적절한 뭐 사실 뭐 수술도 할 수 있고 적절한 뭐 대우가 있는 병원을 뭐 선호하는 편이죠. 그리고 대형 병원에 간다고 하면 뭐 편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만큼 좀 무조건 이제 일만 해야 되는 일에 조금 치우쳐서 살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개인의 선택인 것 같아요. 선택인 것 같고. 선생님께서는 그런 선택할 때 뭐가 가장 크게 작용을 하셨어요? 이제 지금 뭐 많은 전공의 선생님도 그렇겠지만 지금은 이제 무조건 뭐 사명감이고 그냥 열심히 일해라 라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닌 거고요. 본인의 삶도 조금 좀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대학병원에 있는 이제 스텝으로서의 뭐 흉부외과 선생님이 아니어서 제가 조금 더 편하게 얘기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전공의 생활하면서 느낀 게 정말 환자가 환자로 안 보였던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냥 단순히 질병으로 보였던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일에 치우치다 보니까 이 환자는 그냥 심장 수술을 해야 되는 환자고, 이 사람은 폐 수술을 해야 되는 환자고, 진짜 아이 같은 경우도 그냥 이 환자는 정말 수술이 오래 걸리는 진짜 기형의 환자고, 이런 식으로만 생각했던 경우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냥 취업을 하고 종합병원에 일을 하면서 그때 느꼈던 게, 수술하는 환자분 하나하나에 되게 소중함을 느꼈거든요. 그 환자들 볼 때마다 이 환자는 정말 공부도 많이 하게 되고, 이 환자는 이렇게 해서 하면 환자한테 도움이 되겠구나. 감정이입도 좀, 너무 심한 감정이입은 안 되겠지만 감정이입도 하고, 그러면서 제 사실 일상이나 이제 뭐 가정생활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돌볼 수 있는 시간도 갖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선택을 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뭐 개인의 선택인 부분이 있고, 많은 전공의 선생님들도 그럴 것 같아요,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게 결국은 여유가 생기면서 그런 뭔가 환자를 또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건가요? 그런 부분은 확실히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자 한 분 한 분이 저한테는 굉장히 저한테는 큰 이제 교육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저한테 도움이 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조금 느끼는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배우면서 지금은 이제 배우는 것 때문에도 뭐 긴장되고 뭐 바쁘고 이런 게 있지만, 실제로 흉부외과나 다른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기피과라고 하는 과를 보면 그러니까 교수님들도 되게 숫자가 부족해서 항상 일에 치이고 이런 모습을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그런 의사들을 경영적인 측면 이외에 좀 더 확보를 하면 모두가 저런 마음을 가지고 결국 환자에게도 따뜻해지는. 수가가 그렇죠. 어느 정도 안정되고, 그러니까 제가 뭐 OECD 평균의 환자 수를 많이 본다, 16명 본다 이렇게 하잖아요. 하는데 실제로 외래수를 16명 보면 병원이 운영이 안 돼요. 수익 측면에서 운영이 안 되고, 제가 간혹 봐야 돼요, 그럼? 많이 봐야 돼요. 많이 봐서 소아과 같은 경우는 정말 수가가 낮기 때문에 하루에 정말 100명 가까이 봐야지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 부분이 있고요. 저는 사실 소아과가 그렇게 수가가 낮은지 잘 몰랐어요. 정말 낮아요. 정말 재진 같은 경우는 1,000원도 안 하는 비용을 내고 재진을 보기 때문에 그 정도로 낮고요. 간혹 대학병원 다니시는 환자분들 중에 대학병원 가면 교수님이 너무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뭘 물어볼 수가 없다. 그래서 저한테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1시간씩 카운셀링하고 가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럴 때 보면 진짜 그렇게 환자가 그렇게 많으면 이게 제대로 진료가 될 수 있을까? 환자가 원하는 것은 이제 뭐 심리적인 안정이나 이런 것 좀 얘기를 조금 들어주는 것도 바랄 텐데, 그런 것을 조금 제대로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조금 들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유튜브 얘기를 좀 못했어요, 많이. 제가 영상을 좀 보고 했는데, 뭐 짧게 말하자면 어떻게 시작하게 된 겁니까? 왜냐하면 시간도 부족하고 노력도 많이 들 텐데. 사실은 시간이 지금은 조금 생겼어요. 괜찮으세요? 네. 예전보다 조금 생겼어요. 네. 생기면서 저도 너무 이제 생활이 조금 단조로워진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이제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할 때마다 선생님은 과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많으면 항상 물어보겠죠. 물어보면 저는 흉부외과 선생님입니다. 흉부외과입니다 하면 그 과가 뭐지? 그게 뭐예요? 라고 해요. 그냥 단순히 드라마 이름을만 말하든지 뭐 뉴아트든지 뭐 이런 얘기들만 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소개하고 싶었어요. 흉부외과 선생님들은 이런 일들을 하고 이런 과 뭐로서 역할을 한다라는 것들을 좀 소개하고 싶은 입장에서 시작하게 되었던 부분이 있죠. 제가 어제 조금 열심히 봤거든요. 그래서 그 인기 있는 것 중에 흉부외과 의사 평생 잊을 수 없는 환자 탑 10이 좀 인기 있더라고요. 2만 뷰가 넘었던데, 어떤 겁니까? 물론 봤지만. 눌러봤지만. 평생 아마 경험하기 힘든 케이스들을 좀 경험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수련 자체를 좀 대형 병원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실 케이스들을 조금 봤던 것 같고요. 그 중에 기억나는 케이스였던 게 이제 샴 쌍둥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기억도 많이 나고 조금 안타까웠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케이스 부분도 있고요. 정말 의외로 수류탄이 터졌던, 그래서
수리탄 파편이 심장에 박혔던 이런 케이스도 있었고요. 뭐 이런 부분들 네. 있었죠. 이런 것들을 생각보다 재밌게 잘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셨나요? 귀에 쏙쏙 그랬나요? 들어오게 네. 해주시더라고요. 뭐 다이어트 사실 그런 것도 있던데요. 가장 좀 생각나는 영상, 뭐 인기 있는 영상 몇 개 소개해 주시면요. 아, 지금 바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다이어트 진짜 잘하셨더라고요. 다이어트요? 네, 존경스러웠습니다. 네. 흉배과 선생님들이 전공의 때 살을 뺄 수가 없어요. 뺄 수가 없고 거의 항상 이제 저는 일상이 뭐 저희 때는 그 전공의 80시간이 없었던 그렇죠. 시기였기 때문에 일상이 회진 돌고 나면 뭐 8시, 9시고 뭐 이것저것 정리하고 나면 한 10시쯤에 그냥 같은 뭐 친구 뭐 이제 동기들끼리나 혹은 그 파트 이제 인원들끼리 약간 야식 겸 밥 먹으러 가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살을 뺄 수가 없었던 적이 있어서 그래서 뭐 군대 가면서 조금 다이어트를 조금 열심히 네. 하면서 이제 경험했던 노하우들을 조금 올렸던 부분이죠. 네. 재미난 소소한 얘기도 있지만 또 질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해 주는 것도 많더라고요. 국민들 반응이 뭐 댓글 반응이 좀 좋았다 뭐 이런 영상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저희가 의외로 이제 흉부외과 하면 단순히 심장 수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심장 수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심장 수술은 너무 좀 어렵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지는 않은 것 같아서 네. 그 외에 사실 이제 질환들 중에 이제 많이들 걸리는 질환 중에 다한증이라는 질환이 있거든요. 네. 이 질환은 흉부외과에 수술을 많이 하고 있는 이제 질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 다한증. 처음 알았어요. 다한증 수술 처음 알았어요. 하시는 분도 많고. 저 사실 흉부외과에서 하는 건지도 처음 들었어요. 정말 네.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많아서 그래서 그 부분 소개하고 많은 분들이 다한증에 대해서 조금 아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뿌듯하시죠? 약간 네. 반응이 오니까. 당연히 조금 반응 네. 오고 하면 뿌듯하죠. 앞으로 어떤 영상 좀 보여주실 예정이세요? 조금 더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아셨으면 하는 혹은 궁금하실 것 같은 이런 영상들을 주제로 좀 의학 지식들을 조금 알려드리는 조금 자리를 조금 만들었으면 합니다. 지금. 네. 전공의 선생님들은 정말 지금 너무 바쁘시잖아요. 바쁘죠. 뭐 나중에 추후에라도 뭐 이런 활동들을 추천하십니까? 기회가 되면 하시면 본인 사실은 하면서도 공부도 많이 되고 이제 일반인 분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항상 뭐 어울리는 게 의료진들이랑 대화를 하기 때문에 그 굴레에 있다 보면 그냥 내가 아는 지식이 상대방도 당연히 안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면 나중에 뭐 어떤 일을 하든지 조금 도움이 좀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금 전문적인 질문이 하나 오, 들어왔는데 네. 마지막으로 들어보죠. 하나 해도 될까요? 네. 네. 그 현재 바이탈과를 중도 포기하고 이제 쉬고 있는 분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런 뭐 호스피탈리스 제도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고 어쨌든 지금 이제 저희가 입원 전담 전문의 뭐 시범 사업을 한 것처럼 만약에 그런 이제 전문의 인력이 많이 생기면 결국은 조금 다른 측면이긴 하지만 병원 안에 전문의가 늘어나고 뭐 전공의도 괜찮아지고 전문의도 괜찮아지고 이런 걸 기대를 하는데 맞아요. 로컬에 계시는 선생님 입장으로서 뭐 이번 호스피탈리스 그런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네.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 입원 전담이나 이런 호스피탈리스트들에 대한 명확한 처우 문제가 아직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뭐 계약직인 부분, 이제 처우 부분도 조금, 그리고 업무적인 측면, 근무 시간 측면, 여러 가지 지금 근무 환경 자체가 안정적이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사실 그런 입원 전담이나 이런 것들이 만약 편하다고 아니면 이런 처우가 괜찮다고 하면 대학병원들에서 자리가 뭐 빌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항상 부족하거든요. 지원자도 항상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이걸 지원하는 입장에서 전문의 선생님들 입장에서
그런 그만큼의 장점이 부족하고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로컬에서 이제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우리 후배들에게 또 혹은 흉부외과를 꿈꾸고 계시는 분들에게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번 보시면. 네. 아마 지금 뭐 이제 필수과를 하시는 선생님들은 분명히 저보다 더 큰 사명감을 가지시고 더 멋있는 선생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처음 아마 지원했을 때의 마음가짐을 조금 잘 다잡아서 전공의를 잘 마치시고요. 아마 전문의를 하고 나시면 그만큼의 본인이 노력한 것만큼 기회가 분명히 올 거고 그 기회가 올 수 있도록 지금 많은 위 선배님들이나 지금 후배님들이 힘쓰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조금 잘 노력을 해주시고 지금의 본인을 잘 갈고 닦으면 그만큼 본인에게 기회가 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어요. 너무 기피과라고 너무 지원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지 않게 조금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네. 오늘 왜냐하면 기피과지만 필수 의료 분야인 만큼 또 사명감을 가지고 도전하는 분들이 많겠죠. 저희 전공의 선생님들 항상 응원하고요. 네, 오늘도 서동주 선생님과 함께 유익한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